지난 연말 제정된 신라환경보건정비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정비 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학을 맞아 학교마다 성면 해체 제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전은 뒷전인 채 작업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울릉군의회는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 포항 남구와 통합돼 있는 울릉을 영양, 영덕, 봉화, 울진에 편입시키는 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경주 시민들의 수건인 신라환경보건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말 제정됐지만 아직도 보완할 점이 많습니다. 사업 범위를 8개로 국한하지 말고 오래 걸리는 보건사업 대신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관광 자원화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옛 신라의 모습을 제대로 복원하자. 경주 시민들의 오랜 소망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신라환경 복원과 정비는 더디기만 합니다. 당초 2025년까지 복원을 마치기로 한 월성은 여전히 발굴 중이고 동궁과 월지도 3개 건물만 복원된 채 터가 확인된 최소 7개 건물은 언제 복원될지 미지수입니다. 지난해 말 제정된 이른바 신라환경특별법이 환경 복원에 도움이 될까? 특별법 제정 학술 세미나에서는 특별 회계가 빠진 것은 아쉽지만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 법안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통과된 것을 잘 압니다. 이 법률은 앞으로 우리 경주의 100년 대계를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 법 개정 시 보완할 점도 제시됐습니다. 월성과 황룡사, 쪽샘지구 등 8개로 한정된 사업을 다른 유적으로도 확대하고 묶인 토지에 대해 시민들이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 복원에 치중하다 고정이 힘들어 사업이 늦어졌다며 일본이나 중국처럼 정비 기능을 최대한 살리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황룡사 구청탑을 현대적 시각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경주에서 당장 시급한 관광지하고 지역경제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건 정비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면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신라환경특별법은 오는 12월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경주시는 학술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들을 문화재청 등과 의논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1급 발암물질 성면 여전히 우리 아이들의 학교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정부는 2027년까지 무성면 학교를 목표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면 해체 제거 작업이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의 한 초등학교. 학교 곳곳에 성면 해체 제거 작업을 알리는 출입금지 표시가 가득하고 공사 현장은 노란 비닐로 밀봉돼 있습니다. 현장을 돌아보던 중 환경단체 회원들이 성면으로 의심되는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성면입니다. 성면 텍스 조각입니다. 학교 측은 아직 반출된 성면은 없지만 통제구역 밖에서 성면 의심 물질이 발견된 만큼 주변을 차단해 정밀 검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초등학교에서는 성면 제거 작업이 마무리되고 성면 모니터단의 검사가 한창입니다. 이 학교는 앞선 3차례의 검사에서 계속 성면 잔재물이 발견돼 문제가 됐고 4번째인 이번 검사에서 겨우 통과됐습니다. 환경단체가 성면 해체 제거 작업 중인 포항 지역 학교를 모니터링한 결과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성면 해체가 부실하게 이뤄져 공사가 끝난 뒤에도 성면 잔재물이 발견됐고 성면 함유 폐기물을 제대로 밀봉하지 않거나 특정 업체가 여러 건의 성면 해체 작업 계약을 맺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환경단체는 방학 기간에 맞춰 공사가 이뤄지다 보니 시간에 쫓기고 비용이나 인력 등의 문제까지 겹쳐 성면 해체 제거 작업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마도 어떤 비용 문제나 인력의 문제나 아니면 학사 일정과 공사 기간에 맞춰지는 속도 이런 것 때문에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다음 달 성면 해체 작업과 관련해 각 학교의 위법 사례들을 모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준하경 경주시장은 포항 MBC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신라환경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경주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문제에 대해선 충분한 주민 의견 반영과 적절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찬란한 문화유산을 보유한 천년고도 경주. 하지만 경주를 찾은 관광객들은 왜 기대했던 왕궁은 없고 왕들의 무덤만 있느냐며 실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준하경 경주시장은 신라환경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경주가 확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올해 안에 월성해자에 물이 채워지고 월종교 위쪽 춘향교 일대가 정비됩니다. 황룡사와 쪽샘지구 발굴 정비 사업도 속도를 내게 됩니다. 주 시장은 경주의 핫플레이스인 황리단길과 대릉원, 중심상가 등 경주 원도심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도시 외곽에 환승 주차장을 만들어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거기에 차를 대고 도심에 진입할 때는 셔틀버스나 꼬마 열차를 타고 이렇게 진입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문제에 대해선 충분한 주민 의견 반영과 적절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맥스터를 짓든 안 짓든 간에 우리 경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렇게 결정해야 될 것이고, 그동안 한 30년 이상 이 사용 핵연료 폐기물을 그냥 임시로 저장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불가피한 사정이라는 건 저도 이해는 하는데 우리 경주 시민들한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그렇습니다. 안 되지 않습니까? 주 시장은 또 경주 지역 산업의 근간인 자동차 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인프라를 확충하고 경주에 투자를 약속한 완성 전기차 업체가 생산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MBC 시사토론 2020 희망의 경주를 열다는 뉴스 직후인 오늘 밤 8시 55분에 방송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정부가 거대 통신사의 지역유선 방송 합병을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조건을 내걸긴 했지만 전국 사업자가 지역 채널을 광역화하면서 지역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 브로드밴드와 T브로드 법인 합병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전국 사업자인 IPTV가 지역의 종합 유선 방송을 합병하는 최초 사례입니다. SK 브로드밴드와 KT 계열, LG U+ 계열 등 통신 3사의 유료 방송 시장 점유율도 80%를 넘었습니다. 과점화된다는 것은 콘텐츠 협상력에 있어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주도권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기존 콘텐츠 시장에 대한 위협이라고도. 가장 우려되는 것은 지역 채널의 광역화에 따른 지역성의 약화입니다. 지역 채널을 현행 유지하고 지역사회 기여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건을 내걸긴 했지만 거대 통신사가 결국 수익성이 낮은 지역 채널을 줄이고 지역 콘텐츠에도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은 여전합니다. 지역성이 훼손되면 결국 피해는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직접 규제는 어렵다는 방침입니다. 어렵다는 측면은 당연히 다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런 시장 경제 체제에서 쓸 수 있는 규제 수단이라든가 활성화 지원 수단은 매우 제한적이거든요. 통신 3사의 지역 콘텐츠를 위한 분담금을 의무적으로 걷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 권역에서도 이제는 독점적 지위의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여론 다양성과 지역성 구현이라는 책무를 부과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됐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기업 경쟁력 강화와 방송의 공적 책무 사이 접점을 찾는 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울릉군 의회는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 포항 남구와 통합돼 있는 울릉을 영양, 영덕, 봉화, 울진에 편입시키는 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울릉군 의회는 울릉도는 육지와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 전기 노선이 포항 항로이고 생활문화권도 포항과 대구라며 선거구 조정이 당리당략으로 획정돼서는 안 된다며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월성원전 인근 3개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동경주 대책위원회는 오늘 사유구 해결료 재검토위원회를 방문해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주민들은 경주시 지역실행기구의 활동이 지지부진해 주민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조속히 맥스터 추가 증설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다른 지자체 등 간접 이해 당사자의 참여를 용납할 수 없으며 지역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경우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에서 일명 빵개로 불리는 대게 암컷을 판매한 혐의로 43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포항시 죽도동 자신의 PC방에서 대게 암컷 1,200여 마리를 숨겨놓고 택배 등을 이용해 판매하려 한 혐의입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민주평화통일 경주시협의회, 산내면 새마을협의회 및 분여회, 나물진 농업협동조합, 주식회사 명성레미콘 임수대씨, 후포중앙교회, 후포전문의용소방대, 우진중기 황만수씨, 한국해양방송 배솔지씨, 천일상회 정윤만씨, 금음삼리 어촌계 권용철회 일동, 대흥방앗간 이영남씨, 용운호 홍영만씨, 사랑의 열매 후포면 박명자 팀장, 배감 대게마트 정두하씨, 김세종씨, 세양호 임경덕씨, 후포 장로교회 이명철 목사, 기체조 교실회원 일동, 후포 새마을협의회, 권용철씨, 금강면옥, 초원꽃집 이호섭씨, 박경화씨, 써니미술상담 봉사회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포항 창포종합사회복지관은 설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 416세대에게 기쁨 세트를 전달합니다. 나눔 행사에는 포스코, PHP 봉사단, 포항제철소 협력사협회 등 다수의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며 기쁨 세트 나눔 행사는 2012년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포항 지역 기업들의 올 설 자금 사정이 지난해보다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 상공회의소가 최근 포항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설 명절 자금 사정을 조사한 결과 전체 60개사의 40.7%가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 더 힘들어졌다고 답했고 비슷하다는 응답은 50.8%를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설과 비교하면 힘들다는 의견이 13% 증가한 반면 나아졌다는 의견은 8.1% 감소했으며 자금 사정 악화의 원인으로는 매출 감소와 제조 원가 상승, 자금 회전 부진 등을 꼽았습니다.